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뉴욕 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는 다행히 오늘까지도 반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1,206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9원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피 시장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일단 연휴가 끝나고 이번 주는 잘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 주 시장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해야 할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0153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의 주식 닥터인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공략한다. 이데일리온 전문가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의 실적 쇼크로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영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긴축 우려도 다시 부각이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거의 4% 가까운 낙폭으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런 반면 국내 증시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전 장중에 잠시 상승폭을 줄였다가 다시 힘을 내주면서 양지수 일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750선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1.57% 상승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이 다시 1,200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외국인이 2천억 원 가깝게 매수폭을 키웠고 기관도 4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902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수급은 코스피와 반대로 개인의 매수세가 홀로 지수를 견인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상승폭을 키우면서 오늘 1,700개 이상의 종목들이 상승부를 켰는데요. 먼저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후장 가장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오늘 정부가 코로나 위중증과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일상 회복을 다시 추진하고 또 확진자도 계절 독감 환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여행과 항공, 면세점, 카지노주들까지 일제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또 오늘 게임주들도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NFT와 P2E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기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또 카카오 게임즈와 크래프톤 등 개별 기업들의 호재도 다양하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투자 심리에 훈풍이 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식품과 사료주들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1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또 이 밖에 가격 인상이나 올림픽 모멘텀 등이 겹치면서 오늘장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가장 특징적이었던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다시 한번 게임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말 그동안 계속 저점을 낮추던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카카오 게임즈나 위메이드, 펄어비스 같은 다른 게임주들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 게임주들이 그동안 많이 빠져서 이제 가격 메리트도 좀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될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몇몇 게임주들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특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1월 한 달 동안 과대 낙폭이 정말 심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반등이 좀 더 크게 느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오늘 시장에서는 7.8% 정도 상승이 있었고 종가는 4.7%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1월 달에 과대 낙폭이 정말 컸던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음봉만 여러 차례 나오면서 거의 최저점까지 경신을 했었는데 일단 1월 달에만 과대 낙폭을 한 45%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만 45%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주력 게임으로 배틀그라운드랑 테라가 있는데 이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4분기 예상 매출액이 이제 예상치보다도 21%나 하회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리스크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은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저점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지금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번 달 10일부터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량만 총 발행 주식의 31%에 해당이 되고 1,550만 주가 이제 물량이 풀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급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0일은 좀 지나고 그 이후에 좀 주가가 좀 잠잠해졌을 때 그때 또 보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신작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기대감도 분명히 있지만 그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감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고 나서 주가가 회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관망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크게 급등을 했었던 카카오 게임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이 최근에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었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차트 보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보시면은 장중 13.4% 급등이 있었는데 종가 11%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11월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40%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이 경우도 이제 왜 이렇게 하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표 게임 중에 오딘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실적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 반등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시 경영진 중 이제 3명은 사퇴를 했지만 일부는 남아서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악재가 어느 정도는 소멸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력 게임 오딘의 매출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에서 매출 1위를 다시 탈환을 하게 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이게 저점을 올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여기 닥터스닥에 나와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노선 65,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저점 65,000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는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 단기적 목표가로는 이제 8만 원까지도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랑 크래프톤에 대해서 좀 이제 개별적으로 좀 봐드렸는데 이제 다른 게임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게임주가 다시 테마를 형성해서 이제 강하게 또 다시 탄력을 받다라고 보다는 좀 옥석 가리기로 좀 개별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가 전년도 하반기에 테마를 형성을 해서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NFT랑 블록체인을 결합한 신작을 출시를 할 것이다, 뭐 신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테마 자체가 좀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주가가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은 실적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 실적이 받쳐주지 않게 되면은 또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고 또 주가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또 4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꼭 확인을 하시고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가장 부진했던 게임주 중 하나였던 크래프톤이었죠. 이제 아직은 좀 바닥을 확인했다고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 다음 주 목요일부터 1,000주 이상 보예수 물량이 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반면에 카카오 게임즈는 단기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면서 단기 목표가 8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기대감이 또 실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실적 확인해 보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게임주와 함께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올해 들어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1월 들어서 30% 넘게 빠진 종목들도 좀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새내기주 스코넷이 상장을 했습니다. 이 스코넷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더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락세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할지 궁금하고요. 이 스코넷을 비롯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또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스코넥이 신규 상장을 했는데 일단 시초가 더블을 형성을 하긴 했지만 장중에 계속해서 이제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스코넥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하고 있고 또 제작에 특화가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IPO 기간 수요 예측에서 1725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고 또 일반 청약 같은 경우는 1751대 1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시초가는 더블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13,000원이었는데 오늘 시초가가 26,000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100%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이제 차익 매물이 거의 쏟아지게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이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분봉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분봉상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이제 더블을 형성을 하면서 고가 33,800원까지도 상승이 있었지만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좀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횡보가 좀 길어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장 막판에 특히 26,000원 이 시가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가로 형성됐었던 26,000원대에서 좀 그 장 중에는 이렇게 좀 지지가 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6,000원에서는 여러 차례 좀 지지가 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결국 장 막판에 이제 시가에서도 좀 깨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추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음 주에 반등을 하게 된다라면은 또 결국에는 오늘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던 26,000원대가 또 저항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26,000원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스코넥은 지금 메타버스 관련 종목인데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많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에 좀 가파른 상승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어떤 대장 종목들도 좀 조정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메타버스 관련 이슈로 인해서도 또 강한 상승이 나오지는 아마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만약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는 그래도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좀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코넥뿐만 아니라 좀 다른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는 대부분 지금 현재 조정 구간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요가 늘어났고 또 메타버스 수요도 굉장히 급증을 했었기 때문에 지난 하반기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이랑 이제 덱스터라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 자이언트 스텝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점을 좀 이렇게 2번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좀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지금 현재 하락세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보시면은 지난달 1월 초에 61선을 좀 강하게 이탈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121선까지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선은 이렇게 차례차례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후에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121선이나 61선이 또 저항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또 매물이 그에 따라서 계속 매물 출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덱스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덱스터도 좀 자이언트 스텝이랑 좀 비슷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덱스터도 보시면은 지난 11월에 좀 고점을 형성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는 반등을 거의 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덱스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61선을 좀 강하게 이탈을 했었고요. 그리고 121선도 강하게 또 이탈을 하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이제 이평선이 역배열로 지금 배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한다고 해도 또 강한 저항이 또 61선이랑 121선이 좀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또 역배열로 들어섰기 때문에 주가가 회복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는 지금 현재 바로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하셔서 매수를 하신다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당분간은 관망하시는 거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늘은 좀 빨간불을 켜긴 했지만 계속해서 조정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26,000원대에서 저항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또 자이언트 스텝과 덱스터, 이 대장주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고점 대비 거의 절반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주요 이평선들을 계속 이탈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역시 이 종목들도 접근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오늘 게임과 메타버스 관련주 특징 업종에 대한 진단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공략주 수익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점검해 볼 종목은 또 지난달 하락장 속에서도 또 상승을 하면서 1차 목표가 잘 도달을 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리뷰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1월 17일에 다크호스 공략주로 사명화학이라는 종목 좀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1차 목표가 3,400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1차 목표가를 여러 차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 기준으로 13.4% 상승이 있었고요. 사명화학 말씀드리면 국내 유일하게 전기차용 필름형 방막 콘덴서 소재인 캐파시터 필름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리뷰는 차트 보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월 17일에 제가 이날에 좀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보시면은 제가 매수 라인은 3,050원에서 3,150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조금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 라인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때 좀 매수가 가능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또 급등이 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3,400원에 좀 여러 차례 좀 도달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도 3,430원으로 마감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 단기적인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는 3,700원으로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남은 비중은 2차 목표가 3,700원까지 그대로 홀딩하셔서 가져가 보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명화학 1차 목표가 3,400원은 이번 주와 지난주에 많이 또 도달을 했었고요. 2차 목표가 3,700원까지 계속 보유하자라는 전략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더 자세한 분석이나 투자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뜹니다. 영어 링크를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0153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한 번 더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27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W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현재 또 시장이 그렇게 많이 좋지만은 않다 보니까 저점에 좀 빠져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좀 빠져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바닥에서 어떤 패턴이 나왔을 때 좀 잡아보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이렇게 4가지 패턴으로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V자로 반등을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V자로 그냥 바로 바닥을 한 번으로 확인한 다음에 반등을 하는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W 패턴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모양이 이렇게 W처럼 생겼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을 2번으로 확인하고 상승을 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보시면은 바닥을 3번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을 이렇게 3번으로 확인을 하고 상승을 하는 그런 패턴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형 바닥을 형성을 한 다음에 상승을 하는 그런 패턴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주식 그 종목을 매수를 하실 때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고,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이제 상승 여력도 또 크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점을 잘 다져주는 그런 종목들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적어놓은 패턴들을 이렇게 다 하나씩은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W 패턴, 쌍바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W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보시면 바닥에서 2차례 지지받아서 상승을 하게 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이 W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W 패턴이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일단 보시면 근데 지금 이 패턴도 주가가 저점에서 좀 주가 바닥에서 이 패턴이 나와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하락 추세 이후에 이렇게 쌍바닥을 다져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과대 낙폭이 있고 그 다음에 저점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저점을 확인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두 번째 저점을 이렇게 확인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결국은 저점을 요 선에서 이렇게 2번을 확인을 해주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추후에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 이후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경우는 추후에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매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나서 뭐 100%, 200% 가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쌍바닥이 나오면 좀 유심히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은 이제 하락 추세 이후에 이 패턴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렇게 W가 나와봤자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는 저점에서 이제 쌍바닥이 나와줘야 의미가 있고, 고점에서 이 W 모양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의미는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매수 타이밍은 좀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이제 매수 포인트를 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돌파를 한 이후에 결국은 매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과대 낙폭이 있다가 저점을 이렇게 2번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지금 하락 추세죠, 그렇죠? 근데 제가 추세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이제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 하락을 하려고 합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실 거는, 일단 저점을 2번을 확인을 했다고 해서 이제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락 추세가 끝난 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어떻게 끝나는지 확인을 하시냐면은, 일단 고점 있죠, 그렇죠? 고점이랑 고점을 다 이어보시면은 그 추세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이어보시면 돼요. 지금 너무 가파르게 그렸는데,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그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됩니다. 고점이랑 고점을 쭉 이어보시면은 추세선이 나옵니다. 근데 추세선을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돼요.
추세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하락세를 이제 돌파하는,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이제 캔들이 나왔을 경우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쌍바닥 확인했죠, 그렇죠? 쌍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또 단기적인 하락세가 이제 끝나는 이 돌파를 하는 캔들이 나왔을 경우 그때 이제 매수를 해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은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점 두 번을 확인을 했죠, 그렇죠? W 모양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전고점이에요. 근데 이 고점을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강하게 돌파를 하면은 이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고점을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을 경우,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한 다음에 조정을 줬다가 다시 이제 지지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전고 부근에서 다시 지지받았을 때, 그래서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지지받았을 때 그때가 세 번째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 이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W 패턴 이 쌍바닥이 나오고 나서 총 3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잘 이제 쌍바닥을 정말 잘 만들어주면은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매수 타이밍이 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보시면은 다 이제 결국에는 돌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과대 낙폭이 있죠, 그렇죠? 하락을 하다가 지금 쌍바닥을 이제 형성을 한 건데, 일단 종목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왜 쌍바닥에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하락 추세죠. 근데 하락에서 결국은 상승세로 바뀌는 종목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바뀐다라는 거는 이제 힘이 있어야 돼요. 종목이 힘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우상향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파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무조건 이제 매수를 좀 싸게 하려고 이런 데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별로 좋지가 않은 방법입니다. 아직은 돌파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쌍바닥이 나왔으니까 바로 매수를 해봐야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 이제 돌파가 나오고 이제 종목의 이제 어떤 힘을 좀 판단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해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돌파를 했을 때는 이제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은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래까지 이제 동반이 되면은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거래량도 같이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수익 난 예시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닥터스탁에서 좀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종목명이랑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에 말씀을 드려서 한 11일 만에 이제 고가 기준으로 31% 수익권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쌍바닥을 보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마지막 날 이 거래 터지면서 이제 긴장봉 나왔죠, 그렇죠? 제가 이날에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 후에 이제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차트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얘가 이제 하락세를 겪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저점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두 번째 저점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W 모양이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W 모양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쌍바닥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긴장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매수 타이밍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세 가지가 진짜 나오는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고점이 여기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점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고점이랑 고점을 연결을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추세선을 그려놨는데 이 하락세를 이기는 어떤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때. 그래서 이때 충분히 이때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를 해보셨어도 이때 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를 했다라면 이제 더 큰 수익이 났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또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은 전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전고점이 여기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고점 라인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고 라인이 이 부분인데,
이 고점을 정말 강하게 대량 거래로 돌파하는 긴 양봉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를 정말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제가 이때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황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전고를 여기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대량 거래까지 실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별다른 조정도 없이 거의 바로 한 30% 수익권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매수 타이밍 중에 세 번째가 돌파 이후에 좀 지지되는 타이밍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고를 돌파를 했죠, 그렇죠? 전고 돌파하는 긴 양봉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파 이후에 이렇게 좀 내려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는 거를 보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돌파 이후에 지지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날아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호재가 좀 강한 상황, 좀 이제 이 종목이 너무 강한 상황인 경우에는 돌파 이후에 좀 조정을 안 주고 그대로 이제 바로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W 패턴이 바닥에서 나오고 나서 상승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차트를 좀 길게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고점 찍고서 이렇게 계속해서 낙폭이 있다가 여기 보시면은 W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쌍바닥이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해가지고 매수가 대비 160% 상승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지금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정보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도 공략을 해보시라고 여기 닥터스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랑 목표가 종목명을 다 오픈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틀 만에 15%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쌍바닥을 확인을 하고 또 매수를 해보시라고 한 건데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제가 이 마지막 날 이날에 제가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 차트상을 보시면은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낙폭이 있죠, 그렇죠? 낙폭이 있는데 여기서 저점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점을 여기서 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W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쌍바닥이 지금 만들어졌고요.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온 케이스인데 지금 이 경우도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여기 고점이랑 고점을 쭉 이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락세를 일단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고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고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점이랑 고점을 쭉 이어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하락세를 돌파하는 양봉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락세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점은 이제 전고점이 여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할 때. 지금 전고를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때 양봉이 또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때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세 번째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돌파 이후에 지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돌파한 다음에 지금 3일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제 조정을 줬죠.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이 전고 라인에서 지지가 되면서 장대 양봉이 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번째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에 바로 공략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는 전고를 돌파를 했다가 3일 조정을 주고 다시 또 지지받고 상승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하시면은 지금 보시면 제가 이날에 또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매수가는 3,400에서 3,600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이 라인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시면은 이날 시간의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상한가에 진입을 해서 그 이틀 뒤에 바로 15%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차트를 좀 길게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제 고점을 찍고 과대 낙폭이 있죠, 그렇죠? 근데 저점을 두 번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딱 W 모양이 나오고 나서 또 상승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W 모양을 좀 계속해서 차트상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W 모양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를 이제 언제 해야 되냐고 지금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고점이랑 고점을 이어보시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은 이 하락세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하락이 끝나고 이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세가 끝나고 나서 거래가 실리면서 지금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매수 타이밍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지금 매수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상황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W 패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전고점이죠. 이제 전고를 강하게 돌파를 했을 때, 이 전고를 돌파를 했을 때 그때가 또 매수 타이밍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틀 연속으로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고점 돌파하면서 양봉이 이제 두어 차례 이게 꼬리 달고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때 충분히 이제 매수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W 패턴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수직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200% 급등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졌을 경우는 주가가 또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또 똑같이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산업이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저점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점이 여기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W 모양이 나오는 거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고점이죠, 그렇죠? 항상 이제 단기 하락세가 좀 끝났는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하락이 계속 하락 추세에서 종목을 매수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났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이제 고점이랑 고점을 쭉 이어보니까 결국 추세선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하는 이런 그 양봉들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이때가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전고를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때 매수를 해보셔도 되고, 그리고 계속 쭉 보시면은 이제 매수를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계속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 조정이 들어오고 돌파 이후에 또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또 매수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면 W 패턴이 나오고 나서 60%가 급등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손절 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주가 바닥에서 쌍바닥이 나왔다라고 해서 다 막 몇십 %씩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 손절할 시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상 뭐 쌍바닥을 찍었다고 해서 다 상승을 하진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과대 낙폭이 있다가 이제 W 패턴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 좀 이제 지켜보실 수가 있냐면 이 저점까지입니다.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도 됩니다. 이 전저점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좀 조정이 오더라도 좀 지켜보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시면 다시 내려왔죠, 그렇죠? 다시 내려왔다가 이 저점에서 다시 지지되고 상승을 한다면은 이거는 쓰리바닥이 됩니다. 그러니까 쓰리바닥을 찍은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을 안 깬다라고 한다면은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절 라인을 여기로 잡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까지 이제 완전히 이탈하는 캔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점이 좀 낮아지고 다시 하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예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보시면 딱 봐도 이렇게 투바닥 나온 거 보이시죠, 그렇죠? 쌍바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고점 돌파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보셨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마지막 상황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5%짜리 급락이 나오니까 이거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 타이밍이 왔는데 이제 장대 음봉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추가 하락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날을 이제 자세히 이 음봉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저점을 깨지를 않았습니다. 저점을 깨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은 요 경우에는 좀 급락이 있을지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홀딩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해보셔야 되시고, 지금 보시면은 이때 손절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을 지켜주니까 그 다음에 36%가 바로 급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주가 상승이 좀 없을지라도 이 저점을 안 깬다라고 한다면은 좀 홀딩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다른 종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낙폭이 있고 나서 이제 투바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점을 또 돌파를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때 충분히 이제 매수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상황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투바닥이 나오고 나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저점 있죠? 이 저점을 완전히 이탈하는 캔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때는 좀 손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캔들은 지금 이 저점을 다 깼어요. 그 쌍바닥의 그 저점을 완전히 깨는 그 마이너스 5%짜리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음봉이 나오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게 확률상으로는 없지는 않은데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때 손절을 못하다가 더 큰 손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손절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저점이 이 쌍바닥의 저점을 완전히 깬 캔들이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최저점을 경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W 패턴도 또 이제 세 가지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저점이 좀 동일선상에 있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점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점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쌍바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이제 보시면은 사실 뭐 확률상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다 쌍바닥으로 봅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언제 매수를 하셔야 되냐면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3번 같은 경우는 저점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락세를 완전히 돌파하는 이 캔들이 좀 강하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얘는 하락세가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번의 경우나 2번의 경우나 3번의 경우나 결국엔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 금요일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W 패턴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이 패턴을 이용해서 어떻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지 오늘 강의 내용 잘 활용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0153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들어볼까요? 네, 오늘 공략주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그 로봇주들이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또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로봇주 중 하나인 로보스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 제조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로봇 사업을 위해서 이제 로보스타에 또 지분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스타의 최대 주주가 LG전자이고 지분율은 33.4%입니다. 그래서 LG전자랑 또 협력사이기 때문에 좀 사업에 대한 또 기대감도 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가격 전략은 차트를 보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4.98%로 마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 종목 이제 로봇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고점 찍고서 좀 낙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시 좀 반등세로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는 23,500원에서 24,000원 그 라인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5,900원이고요. 그리고 2차는 2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22,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흥국 F&B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식품 관련주들이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 일단 흥국 F&B는 식품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마켓컬리 상장 관련 종목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호재가 좀 이중으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국 F&B 말씀드리도록 하면은 일단 청량 음료나 영양식품, 과실 등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공급사로는 스타벅스에도 커피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스타벅스 커피 가격이 8년 만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매출 증대도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마켓컬리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마켓컬리 상장을 이번 상반기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또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나 이제 목표가 가격 전략은 차트 보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4,000원에서 4,1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1차는 4,400원, 2차는 4,800원, 그리고 손절가 3,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공략주 두 종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주. 로봇주들이 최근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을지 가격 전략과 함께 로보스타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식품주 흥국 F&B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분석과 가격 전략들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좀 더 자세하게 분석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는데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2월 7일부터는 더 다채로운 방송으로 오후 4시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월, 화, 수에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또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닥터스탁이 방송이 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닥터스탁은 다음 주 목요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